당장 무릎 꿇고 사과해. 네가 나를 무시했잖아. 전 직원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십시오. 은행 지점 안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지점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앞에 선 초라한 노인은 조용히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이 누구인지 이제야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7,500억 원을 보유한 대기업 회장. 하지만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그는 끔찍한 모욕을 당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은 사흘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오전 10시, 나는 오래된 점퍼를 걸치고 지점 문을 열었습니다. 사실 요즘 은행이라는 곳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은행의 일선 현장을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입구에서 한 젊은 직원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친절한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예금 상담 좀 받고 싶은데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기 번호표를 건넸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곧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지점장실에서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보이는 그는 날카로운 눈으로 대기실을 훑쳤습니다. 그의 시선이 내게 멈췄습니다. 낡은 점퍼, 해진 운동화. 그는 내 외모를 위에서 아래로 훑어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김대리. 그가 아까 그 친절한 직원을 불렀습니다. 네, 지점장님. 저런 분들은 ATM기 안내해드리면 되지 왜 번호표를 드리나. 여자 직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께서 상담을 원하셔서요. 지점장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바쁜 시간에 쓸데없이 자리만 차지하게 하지 말고. 그 순간 대기실 안의 다른 고객들도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상담 받을 수 있을까요? 지점장이 나를 노려봤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정말 바쁜 날입니다. 간단한 업무는 기계로 하시죠.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꼭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의 얼굴에 짜증이 역력했습니다. 휴, 알겠습니다. 김대리 빨리 처리해. 그리고는 내게 한마디 더 던졌습니다. 시간 낭비는 서로에게 좋지 않습니다. 김수진 대리라고 이름표를 단 그 직원은 미안한 표정으로 나를 상담 데스크로 안내했습니다. 어르신 죄송합니다. 어떤 상담을 원하시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지점장의 눈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간단한 예금 상품 문의를 했습니다. 그녀는 정성껏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상담이 끝나기도 전에 지점장이 다가왔습니다. 김대리, 아직도 안 끝났어요. 그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죄송합니다. 곧 마무리하겠습니다. 빨리 좀 해요. 다른 손님들 기다리잖아. 나는 그만 일어섰습니다. 됐습니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지점을 나서는 내 뒷모습을 지점장은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이곳에 왔는지, 그리고 이 일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다음 날, 김수진 대리는 지점장실로 불려갔습니다. 어제 그 노인 응대 제대로 못했죠. 지점장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수진은 당황했습니다. 어제요, 저는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렸는데요. 최선을 다했다고요. 시간만 잡아먹고 실적도 없이요.
하지만 어르신께서 상담을 원하셨습니다. 지점장은 책상을 탁 쳤습니다. 변명하지 마세요. 당신 때문에 다른 고객들 기다렸어요. 오늘 중으로 경위서 작성해서 내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억울했습니다. 그녀는 단지 친절하게 고객을 대했을 뿐인데, 그런데 이것이 잘못이라니. 나는 이 모든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내 며느리가 될 그 아이가 누명을 쓴 것을. 여러분도 이런 억울한 상황을 겪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반전이 시작됩니다. 김수진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경위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단지 노인 고객을 친절하게 대했을 뿐인데, 다음 날 아침, 수진은 일찍 출근해서 경위서를 작성했습니다. 어제 어르신 고객 응대 시 충분히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상담 내용은 정확하게 안내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경위서를 지점장 책상에 올려놓았습니다. 오전 회의 시간. 지점장은 전 직원 앞에서 경위서를 펼쳐들었습니다. 김대리, 이게 뭡니까? 수진이 일어났습니다. 경위서 작성하셨어요. 반성이 이렇게 부족해요. 효율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게 해결책입니까? 수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점장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애초에 그런 고객은 빨리 돌려보내야죠. 우리는 실적을 내야 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고객 응대 매뉴얼에는요. 매뉴얼 하지 마세요. 현장이 다릅니다. 다시 써오세요. 쿵. 지점장이 경위서를 책상에 내던졌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은 자리로 돌아와 눈물을 참았습니다. 옆자리 동료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수진아, 그냥 지점장 마음에 들게 써. 이번만 넘기자. 하지만 수진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친절이 잘못인지, 왜 노인을 무시해야 하는지. 그날 점심시간, 수진은 휴게실에서 샌드위치를 먹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은행에 들어온 지 5년. 항상 최선을 다했습니다. 고객 만족도 평가에서도 늘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점장이 바뀐 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실적. 그것만이 중요해졌습니다. 노인이나 소액 고객은 귀찮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수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나 오늘 회식이야. 늦을 것 같아. 남편은 대기업 과장이었습니다.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알았어, 조심해서 와. 전화를 끊고 수진은 다시 경위서를 꺼냈습니다. 어떻게 써야 지점장이 만족할까? 고객을 빨리 돌려보내지 못한 것을 사과한다고 써야 하나? 아니, 그건 너무 비양심적이야. 하지만 쓰지 않으면 계속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수진은 괴로웠습니다. 오후 3시, 한 중년 여성 고객이 화가 나서 들어왔습니다. 대출 이자가 왜 이렇게 높아요? 설명도 제대로 안 해주고. 수진이 응대에 나섰습니다. 고객님, 죄송합니다. 어떤 부분이 불만족스러우셨나요? 당신들 대출 팔 때는 좋은 말만 하더니 나중에는 이자 폭탄이네요. 수진은 침착하게 설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고객은 점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점장이 다가왔습니다. 고객님, 여기 지점장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으십니까? 고객은 화를 쏟아냈습니다. 지점장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미흡했습니다.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고객이 돌아간 후 지점장은 수진을 노려봤습니다. 왜 제대로 응대를 못해요? 제가 설명하려고 했는데요. 설명은 무슨 설명? 고객이 화내기 전에 달래야죠. 수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제는 시간을 너무 쓴다고 했고 오늘은 응대를 제대로 못한다고 한다.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수진은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 일을 계속해야 하나? 아니, 그래도 5년이나 다닌 곳인데 조금만 참으면 되겠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습니다. 텅 빈 집. 남편은 회식 중이었습니다. 수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약할까? 왜 당당하게 맞서지 못할까?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수진에게는 이 직장이 필요했습니다. 월급이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내일 다시 경위서를 쓰자. 지점장 마음에 들게.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는 수밖에. 하지만 수지는 몰랐습니다. 머지않아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는 것을. 그 초라한 노인이 누구였는지 밝혀질 것이라는 것을. 그로부터 이틀 후 지점장 박민수는 평소처럼 아침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 목표 실적은 대출 10건, 예금 유치 30억입니다. 모두 집중해 주십시오.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김대리, 당신은 실적이 부진하니까 더 분발하세요.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똑똑 누군가 지점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부지점장이었습니다. 지점장님, 본사 감사팀에서 연락 왔습니다. 박민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감사팀이요? 무슨 일로요? 잘 모르겠습니다. 지점장님께 직접 통화하고 싶다고 합니다. 박민수는 불안한 기색을 감추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동그라미 지점 박민수 지점장입니다. 전화 너머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본사 감사팀 김철호 팀장입니다. 지점장님, 며칠 내로 귀 지점에 실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박민수의 손에 땀이 났습니다. 실사요? 갑자기요?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현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 잘해 두십시오. 그리고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박민수는 멍하니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부지점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감사팀이 온대 이유는 안 알려주고. 이상하네요. 보통 실사는 미리 공지가 오는데요. 박민수는 책상을 손으로 두드리며 생각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고객 불만이 접수되었나? 아니면 직원 중 누가 고발했나? 그는 곧바로 지점 전체를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객 응대 기록 확인, 대출 서류 점검, 직원 근태 기록 조회, 모든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박민수는 전 직원을 회의실로 소집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중에 본사 감사팀이 올 예정입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감사팀이요, 왜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문제없이 넘어가야 합니다. 고객 응대 완벽하게 하고 서류 철저히 관리하세요. 그의 시선이 수진에게 멈췄습니다. 특히 김대리 당신 경위서건 혹시 본사에 보고된 거 아니죠? 수진은 황당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정말이죠. 만약 당신이 본사에 뭔가 말했다면요. 저는 절대 그런 적 없습니다. 박민수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좋아요. 그럼 모두 조심하십시오. 이번 감사는 절대 문제없이 넘어가야 합니다. 회의가 끝난 후 직원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수진은 자리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옆자리 동료가 속삭였습니다. 혹시 내가 뭔가 신고한 거야?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럼 왜 갑자기 감사팀이 오는 거지? 나도 모르겠어. 수진은 불안했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왜 모두가 자신을 의심하는 것 같은지. 그날 저녁 박민수는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지점장실에 남았습니다. 그는 지난 몇 달간의 업무 기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혹시 놓친 것이 있나? 고객 불만 처리 건, 대출 승인 건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감사팀이 오는 거지? 그는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연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불안감이 목을 조여왔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늦어? 밥 다 식었어. 미안, 일이 좀 있어서 먼저 자. 무슨 일인데? 아무것도 아니야. 곧 들어갈게. 전화를 끊고 박민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거리,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아무 문제 없게 해주세요.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머지않아 자신의 세계가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그 초라한 노인이 누구였는지 밝혀질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지점은 평소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긴장한 채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고객이 오면 평소보다 더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서류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박민수는 지점장실에서 창문을 통해 직원들을 지켜봤습니다. 잘하고 있어. 이대로만 하면 돼. 하지만 가슴속 불안감은 계속 커져만 갔습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 같았습니다. 오후 2시, 한 직원이 다급하게 지점장실로 뛰어왔습니다. 지점장님, 본사에서 메일 왔습니다. 박민수는 컴퓨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제목 긴급 실사 일정 안내. 내일 오전 10시 본사 감사팀 방문 예정. 관련 서류 및 고객 응대 기록 준비 요망. 박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내일이라고. 벌써 내일. 그는 즉시 전 직원에게 공지를 보냈습니다. 모두 오늘 밤까지 남아서 준비하십시오. 직원들은 한숨을 쉬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늦게까지 지점은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서류를 정리하고 점검했습니다. 수진도 자신의 고객 응대 기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항상 정확하고 친절하게 응대했으니까. 하지만 왜인지 불안했습니다. 마치 큰 폭풍이 몰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직원들은 퇴근했습니다. 박민수는 홀로 지점장실에 남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다. 그는 기도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무사히 넘어가기를. 오전 9시 50분. 지점 전체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직원들은 단정한 옷차림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민수 지점장은 입구 쪽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손에는 땀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부지점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곧 오실 겁니다. 오전 10시 정각.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지점 앞에 멈췄습니다. 차에서 양복을 입은 3명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앞장선 사람은 5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날카로운 눈매, 차가운 인상, 본사 감사팀 김철호 팀장이었습니다. 지점 문이 열렸습니다. 박민수가 급히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 지점장 박민수입니다. 김철호 팀장은 간단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안내해 주시죠. 박민수는 그들을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직원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김철호 팀장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지점장님,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지난 사흘 전 이 지점을 방문한 고객이 있었죠. 박민수는 당황했습니다. 사흘 전이요. 손님이 워낙 많아서요. 70대 후반 남성분입니다. 노후한 옷차림이었고요. 박민수의 머릿속에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 혹시 그 노인분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기억하시는군요. 박민수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기억은 납니다만 특별한 문제는 없었는데요. 김철호 팀장은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CCTV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지점 입구에서 노인이 들어오는 모습, 직원이 친절히 맞이하는 모습, 그리고 지점장이 다가와 노인을 노려보는 모습. 저런 분들은 ATM기 안내해드리면 되지. 바쁜 시간에 쓸데없이 자리만 차지하게 하지 말고. 음성까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박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저 그냥 업무 효율을 생각해서요. 김철호 팀장은 영상을 멈췄습니다. 업무 효율이라 그럼 그 고객은 중요하지 않은 고객이라는 말씀입니까?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요. 그럼 어떤 뜻입니까? 박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철호 팀장은 다시 서류를 꺼냈습니다. 지점장님, 이 고객의 정보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확인을 외모만 보고 판단했죠. 박민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혹시 그분이? 김철호 팀장은 서류를 박민수 앞에 펼쳤습니다. 이 고객의 이름은 이종철입니다. 이종철. 박민수는 그 이름을 들은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설마 그 이종철. 동그라미 그룹 회장 이종철. 김철호 팀장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이종철 회장님입니다. 회의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박민수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동그라미 그룹. 국내 10대 재벌. 그 회장이 이 지점에 왔었다. 그리고 자신이 그를. 김철호 팀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이종철 회장님은 우리 은행의 최대 주주이십니다. 개인 예금 보유고만 7,500억 원입니다. 7,500억. 박민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 노인이, 그 초라한 옷차림의 노인이 7,500억을 가진 회장이었다니. 김철호 팀장은 냉정하게 덧붙였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요즘 일선 지점의 고객 서비스를 직접 점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부러 수수한 옷차림으로 방문하셨죠. 박민수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테스트였던 거다. 그리고 자신은 완전히 실패한 거다. 뿐만 아니라 김수진 대리에게 누명까지 씌웠죠. 김철호 팀장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직원에 대한 경위서 작성을 지시하셨다면서요. 박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저 친절하게 고객을 대했을 뿐인데요. 저는 그 시간 효율을요. 효율, 그게 고객을 무시할 이유가 됩니까? 박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김철호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점장님, 오늘 오후 회장님께서 직접 이 지점을 방문하실 예정입니다. 박민수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회장님이 직접요? 네, 직접 오셔서 이 문제를 처리하시겠답니다. 박민수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모든 것이 끝났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김철호 팀장은 회의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밖에서 직원들이 궁금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거지? 왜 지점장님 표정이 저렇지? 수진도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봤습니다. 김철호 팀장은 지점 전체를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수진을 찾았습니다. 김수진 대리님이십니까? 수진은 놀라 일어났습니다. 네, 제가 김수진입니다. 잠시 후 회장님께서 오십니다. 준비해 주십시오. 회장님이요. 수진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왜 회장이 이 작은 지점에 오는 거지? 그리고 왜 나를 찾는 거지? 오후 3시 지점 앞에 고급 세단이 멈췄습니다. 차에서 한 노인이 내렸습니다. 수수한 옷차림. 하지만 이번에는 그의 뒤로 비서들이 따라왔습니다. 직원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저 노인이 회장이라고, 7,500억을 가진 사람이라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종철 회장이 지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조용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모든 직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지점 안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박민수 지점장을 바라봤습니다. 박민수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종철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지점 안을 걸었습니다. 모든 직원이 숨죽이며 그를 지켜봤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수진 앞에서 멈췄습니다. 김수진 대리님. 수진은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회장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사흘 전 저를 응대해 주셨죠. 수진은 그제야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저 수수한 옷차림의 노인. 친절히 상담해 드렸던 분. 회장님이 그분이셨습니까? 네, 제가 그 노인이었습니다. 수진은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대로 모시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대리님은 완벽하게 응대해 주셨습니다. 그는 지점장을 바라봤습니다.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죠.
박민수는 온몸이 경직되었습니다. 회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 은행의 일선 현장을 직접 보고 있습니다. 고객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일부러 수수한 차림으로 지점들을 방문합니다. 직원들은 숨죽여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지점에서는 제 외모와 상관없이 친절하게 대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지점장은 제 외모를 보고 귀찮은 존재로 취급했습니다. ATM기나 쓰라고 했죠. 박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응대한 직원에게는 오히려 문책을 했습니다. 회장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김 대리님, 당신은 경위서까지 써야 했죠. 수진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무슨 잘못을 하셨습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친절하게 응대했을 뿐인데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잘못이라고 합니다. 이 지점에서는요. 그의 시선이 다시 박민수에게 향했습니다. 지점장, 당신은 효율을 말했습니다. 실적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행의 본질을 잊으셨습니다. 박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은행은 돈을 다루는 곳이지만 결국 사람을 대하는 곳입니다. 외모로 고객을 판단하고 무시하는 것. 그것은 은행원으로서 가장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김철호 팀장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회장님 지시에 따라 조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박민수 지점장은 지난 1년간 고객 불만이 23건 접수되었습니다. 대부분 고압적 태도와 차별적 응대에 관한 것입니다. 박민수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특히 노인 고객과 소액거래 고객에 대한 차별이 심각했습니다. 직원들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니. 김철호 팀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반면 김수진 대리는 고객 만족도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친절하고 정확한 응대로 칭찬이 끊이지 않습니다. 수진은 놀라 팀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수한 직원에게 누명을 씌우고 압박을 가했습니다. 회장은 박민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지점장, 할 말 있습니까? 박민수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효율과 실적만 쫓다가 가장 중요한 것을 잃었습니다. 고객에 대한 존중, 직원에 대한 배려. 회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지점에서 두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하나는 최악의 지점장, 다른 하나는 최고의 직원. 그는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김 대리님, 앞으로 본사에서 연락이 갈 것입니다. 수진은 당황했습니다. 본사에서요? 네, 당신 같은 인재가 이런 곳에 묻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승진과 포상이 있을 예정입니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녀는 그동안 참았던 억울함이 한꺼번에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알아봐 줬다는 것, 자신이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받았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회장은 다시 박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당신이 할 일을 말하겠습니다. 박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회장의 다음 말은 지점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전 직원 앞에서 김수진 대리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십시오. 순간 지점 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무릎을 꿇으라고. 전 직원 앞에서. 박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회 회장님, 그건 너무요. 너무합니까? 회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당신이 그동안 직원들에게 한 일을 생각하면 이것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점장입니다. 지점장이라는 자리가 무엇입니까? 직원들을 이끌고 고객을 섬기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자리를 권력으로 착각했습니다. 박민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회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사과하지 않으면 즉시 해고입니다. 선택하십시오. 지점 안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모든 직원이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박민수는 회장과 수진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그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무릎을 꿇는다. 전 직원 앞에서. 지점장이라는 자신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부하면 즉시 해고. 20년 은행원 경력이 하루아침에 끝나는 것입니다. 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회장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서두르지도 재촉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더 무거웠습니다. 30초가 지났습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박민수의 이마에 땀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그는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두 무릎을 바닥에 대고 내려앉았습니다. 쿵! 무릎이 바닥에 닿는 소리가 지점 전체에 울렸습니다. 직원들은 놀란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저 오만했던 지점장이, 항상 큰 소리치던 지점장이 지금 무릎을 꿇고 있다. 박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수진 대리님. 수진은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박민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대리님은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친절하게 고객을 대한 것이 당연한 일이었는데 저는 그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효율과 실적에만 집착한 나머지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고객에 대한 존중을, 직원에 대한 배려를. 수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동안의 억울함이 떠올랐습니다. 경위서를 쓰라던 그날, 전 직원 앞에서 망신당하던 순간들, 집에 돌아가 혼자 울던 밤들. 박민수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지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지점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수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점장님. 박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지점장님을 용서하겠습니다. 박민수의 눈에 희망이 비쳤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잊지는 않겠습니다. 이 일을 통해 저는 배웠습니다. 권력은 사람을 변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저는 앞으로 어떤 자리에 가더라도 지점장님처럼은 되지 않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박민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박민수 지점장. 박민수가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이것으로 당신의 지점장 생활은 끝났습니다. 박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내일부터 본사로 발령 나실 것입니다. 물론 직급은 강등입니다. 일반 행원으로 다시 시작하십시오. 거기서 은행원의 기본을 다시 배우십시오. 박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회장은 직원들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일을 잊지 마십시오. 은행원의 가치는 실적이 아닙니다. 고객을 대하는 마음입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돈에 많고 적음으로 차별하지 마십시오. 모든 고객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은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김 대리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네, 회장님.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당신은 제 며느리가 될 예정입니다. 순간 지점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며느리라고. 수진도 놀라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제 아들이 당신과 교제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수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재벌 2세였다니 전혀 몰랐습니다. 남편은 항상 평범한 회사원처럼 지냈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아들이 당신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얼마나 성실하고 착한 사람인지. 그래서 제가 궁금했습니다. 며느리가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이 지점을 방문한 거였습니다. 수지는 눈물이 났습니다. 회장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당신을 직접 보니 아들 안목이 정확하더군요. 당신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우리 가족이 되어 주십시오. 수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회장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점을 떠나려는 순간 회장은 박민수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지점장 아니 박민수 씨, 오늘 이 일을 계기로 다시 시작하십시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어떤 대가를 치를지 모릅니다. 회장은 지점 문을 나섰습니다. 비서들이 뒤따랐습니다. 고급 세단이 출발했습니다. 지점 안은 여전히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박민수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의 20년 은행원 생활이 오늘로 끝났습니다. 수지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동료들이 축하한다며 다가왔습니다. 수진아, 정말 대단해. 너 정말 멋있었어. 하지만 수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통쾌하지만 동시에 씁쓸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했을까? 왜 사람들은 외모로 판단하는 걸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본사 고객 만족팀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새 사무실은 넓고 밝았습니다. 동료들도 친절했습니다. 무엇보다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첫 출근 날, 팀장이 수진을 환영했습니다. 김 과장님 환영합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추천하신 분이라 들었습니다. 수진은 겸손하게 고개 숙였습니다. 과찬의 말씀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팀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저희 팀은 전국 지점의 고객 서비스를 개선하는 일을 합니다. 과장님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수지는 새로운 도전에 설렜습니다. 이제는 직접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수지는 사내 식당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 이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여보, 어때? 첫날 괜찮아? 응, 좋아. 다들 친절하고. 다행이네. 고생 많았어, 그동안. 수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 뭔데? 왜 내가 재벌 2세라는 걸 말 안 했어? 준호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말하면 너 달라질까봐. 달라지긴 뭘 달라져. 사람들이 그래, 돈 때문에 만난다고 생각하고 나는 내가 순수하게 날 좋아해줬으면 했어. 수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바보 나는 내가 누구든 상관없어. 내가 너여서 좋았던 거야. 준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여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지는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이종철 회장과 부인이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수진 씨. 안녕하세요, 회장님. 회장은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오늘은 가족으로서 만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식사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따뜻한 가정식이었습니다. 회장 부인이 말했습니다. 수진 씨가 우리 며느리가 되어주다니 정말 기쁩니다. 저야말로 영광입니다. 회장이 잔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족이 된 것을 축하합니다. 건배. 모두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식사 중에 회장이 말했습니다. 수진 씨 그동안 지점에서 힘들었죠. 괜찮았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다 봤습니다. 정말 훌륭하게 견뎌냈어요. 수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젊었을 때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고 무시당했죠. 하지만 그것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지는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모나 배경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능력과 인성이 중요하죠. 수진 씨는 둘 다 갖춘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회장 부인도 말을 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가족으로서 편하게 지내요. 저희는 형식 같은 거 안 따집니다. 수지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렇게 좋은 가족을 만나다니 행운이었습니다. 한편 박민수는 본사 일반 행원으로 발령받았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말단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새 부서의 과장이 그를 맞았습니다. 박민수 씨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죠. 네 잘 부탁드립니다. 과장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점장까지 하신 분이 이렇게 되셨으니 안타깝네요. 하지만 여기서는 과거 경력 소용없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배우십시오. 박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책상은 구석 자리였습니다. 새 동료들은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소문이 이미 퍼진 상태였습니다. 회장님을 무시한 지점장, 직원을 괴롭힌 사람. 박민수는 자리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20년 쌓아온 커리어가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점심시간. 그는 혼자 사내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아무도 함께 먹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외로웠습니다. 그때 멀리서 수진이 보였습니다. 동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박민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자신이 그녀에게 한 일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그때 다르게 행동했더라면, 만약 외모가 아닌 사람을 봤더라면, 지금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박민수는 밥을 삼키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라도 다시 시작하자. 처음부터 제대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권력을 남용하지 말고,
제대로 된 은행원이 되자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수지는 본사에서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고객 만족팀 과장으로서 전국 지점의 서비스 개선 프로젝트를 이끌었습니다. 그녀의 제안으로 새로운 고객 응대 매뉴얼이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대할 것, 외모나 거래 규모로 차별하지 말 것, 친절과 존중이 최우선이라는 것. 이 매뉴얼은 전국 모든 지점에 배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고객 만족도가 올랐습니다. 불만 접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직원들도 더 행복하게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종철 회장은 수진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어느 날 회장실로 수진을 불렀습니다. 수진 씨 앉으세요. 네, 회장님. 회장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6개월 동안 정말 훌륭한 성과를 내셨어요. 과찬이십니다. 팀원들이 잘 도와준 덕분입니다. 겸손하시네요. 하지만 리더십은 당신에게서 나온 겁니다. 수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오늘 당신을 부른 이유는 새로운 제안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새로운 제안이요. 내 고객 경험 본부를 신설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본부장을 맡아주길 바랍니다. 수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본부장이요 하지만 저는 아직 경력이요. 경력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당신은 고객을 진정으로 존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자격입니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날 저녁, 수지는 남편과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한강변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믿어줘. 내가 본부장이 되다니. 축하해. 당연한 결과야. 내가 그만큼 잘했으니까. 하지만 여전히 실감이 안 나. 준호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 고마워. 두 사람은 강물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어. 그때는 정말 힘들었잖아. 응, 지점장한테 괴롭힘 당하고 경위서 쓰고 매일 퇴근하면서 울었어. 이제는 괜찮아. 응, 이제는 괜찮아. 그리고 그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 같아.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힘든 시간이 너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 수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한편 박민수는 여전히 본사 일반 행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6개월 동안 그는 조용히 일했습니다. 과거의 오만함은 사라졌습니다. 동료들에게 친절했습니다. 고객들에게 정중했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수진과 마주쳤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였습니다. 박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인사했습니다. 김 본부장님. 수진은 그를 바라봤습니다. 박민수 씨.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승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박민수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일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지금은 압니다. 수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요즘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법을.
고객을 존중하는 법을. 늦었지만 제대로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수진이 먼저 탔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 그녀가 말했습니다. 박민수 씨 모두에게는 다시 시작할 기회가 있습니다. 박민수는 그 말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박민수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다시 업무로 돌아갔습니다.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 수진과 준호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이종철 회장 부부가 축복했습니다. 동료들이 축하했습니다. 수진의 부모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과 결혼하다니 행복해 보여서 감사했습니다. 피로연에서 수진이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그것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을 외모나 배경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에게는 존엄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존중할 때 진정한 관계가 시작됩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종철 회장도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과 준호는 신혼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여보 행복해. 나도.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이겨내자. 당연하지 우리는 가족이니까.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박민수, 그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며 다짐했습니다. 오늘도 제대로 하자. 사람을 존중하자. 외모로 판단하지 말자.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는 변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외모는 그 사람의 가치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돈이나 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가치는 그 사람의 마음에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을 대하는지, 어떻게 어려운 상황을 견디는지, 그것이 그 사람을 정의합니다. 그리고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실수했다면 인정하고 배우면 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외모나 선입견으로 사람을 판단했다가 후회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반대로 겉모습과 다르게 놀라운 사람을 만난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길 바랍니다. 사람을 볼 때 조금 더 마음을 보는 우리가 되길.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인생 티타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